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다양한 Q&A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게도 저희 영상에 100개가 넘는 많은 의견들이 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함이 해결되신 분도 있고 아직은 해결이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오해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서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제자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지금 6월 13일 확정 지급 하는 신청 접수, 그러니까 신속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반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지급을 현재는 못 받는 분들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아직 그런 확정 지급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기준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힘드셨을까요? 제일 많이 질문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 감소의 계산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게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킴진님 내용을 보면 21년 5월에 사업자를 냈고 6월 매출이 없다. 매출이 7월부터 나왔다. 근데 나는 왜 돈을 못 받느냐라고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은 2021년 상반기와 2021년 하반기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5월에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는데요. 상반기 매출은 0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반기는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보아서 현재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억울할 수 있죠. 사업자 간내가지고 영업 준비하려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면은 한 달 후딱 가는데, 그래서 매출이 없었는데, 하반기랑 비교하면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 이런 기준이 좀 한계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 중인 제도 보완 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해서 현재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같은 경우들을 중기부나 이런 쪽에 건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난다요님인데요. 다주사업체인데 왜 말이 없냐고 하시는데요. 네,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접수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접수하시면 돼요. 다음에 확인 지급 대상이라고 떴더니 크롬 사이트 가서 확인 신청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 지급은 지금 대상하는 게 아니고 6월 13일부터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이거는 피싱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을 정확히 치시고 들어가야 피싱이나 이런 사기 문자를 안 당하실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원을 개업을 하셔가지고 1, 2차는 받았는데 매출이 없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학원 개업 1, 2차는 받았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월세는 계속 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주어진 정보상 예상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감소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0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이렇게 100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출이 빵원이 됐다. 이런 경우도 매출 감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확인 지급 시, 영업 활동, 내가 실제로 매장도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증빙을 하게 되면, 즉 이 영원에 대해서 증빙을 하게 되면 지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만 내고 아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냥 사업자만 내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인 경우라도 내가 사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고 세팅까지 다 해놨는데 이러이런 사유로 매출이 없다라는 거 한 경우라면 확인 지급 또는 이의 신청 때 구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인 지급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실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존에 매출이 있었는데 다음 이제 문처럼 매출이 빵원이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아마 영업활동을 증빙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인데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인지 아마 그 신속지급 대상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이 세금계산서 유무랑 상관이 없이 부가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한다. 다만 2021년 6월하고 10월 사이에 창업하신 경우는 월별 가세 인프라를 활용을 하니까 이때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개업 시기를 안 적어주셔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적혀 있다면 나중에 확인 지급 때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이전이라면 그냥 부가세 신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이전 사업자는 그냥 부가세 신고 자료로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확인 지급에 통해서 자금을 받으면 언제 정도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얘기 드렸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게 기존의 다른 자금들에 대한 예상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6월 13일경에 나와봐야 알겠고 보통은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함으로 늦어도 아마 한두 달 정도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간이과세자, 특히 21년도 이제 6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이 과세 인프라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면세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증빙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월별로 증빙 서류를 보고 합산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과세 인프라에 대한 거를 뭘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출 감소에 대한 중기부의 판단은 무조건 홈택스에서 신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홈택스 들어가시면 전자계산서 목록조회에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조회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 요거를 이렇게 합산해서 월별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계산하고 이 국세청 계산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벤사 자료라던가 나름대로 그냥 매출 전표 쫙 뽑아가지고 뭐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엄밀히 비교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관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본 결과 그렇게 해서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체에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계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월별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홈택스 정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맞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이기기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아띠님이 손실보전금 600을 받았는데 11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았던 건 뭘까요? 라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손실보전금 이외에 접수받고 있는 금액 그리고 또 나올 금액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실제로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받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자금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청 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 자금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서울시에도 있고 또 뭐 무슨 구 단위로도 있고요. 뭐 다른 데서도 도나 시 단위로도 이런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혹시 이런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시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꼭 여러분이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장 주소 이전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1, 2차는 받았고 포천에서 영업 중이었는데 고양시로 이전을 했는데 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 감소가 맞느냐 안 맞느냐죠. 그래서 개업일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맞다고 한다면 신속 지급은 비록 안 되셨더라도 확인 지급 때는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감소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속 지급을 못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만 확인된다면 현재 기준상 당연히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중간에 개업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계산을 했는데 어려웠었어요. 비교 대상이 21년도 2월에 개업하신 분이에요. 2021년 2월에 개업하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나누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았는데 왜 신속 지급이 안 되나요?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업일은 계산이 제외가 됩니다. 개업일은 우리가 매출액을 빼고 어떻게 보면 2월에 개업하셨으니까 3, 4, 5, 6, 4개월 동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 뭐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세 금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맞군요. 요걸 잘못 썼네요. 요걸 잘못 썼어요. 6,000만원.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세 금액을 먼저 쓰시고요. 거기에 곱하기, 그리고 이제 전체 계산, 상반기면 6개월이고, 그리고 1년이면 12입니다. 지금은 저는 상반기로 봤기 때문에 6개월을 하게 된 거고요. 6개월 중에서 4개월 영업을 했잖아요. 2개월을 못 했잖아요. 6 빼기 2 하면 4죠. 그래서 6천만 원에 6 나누기 4 하면 9천만 원이 될 거예요. 하반기에 매출 5천을 찍었다고 하면 상반기 매출은 9천으로 가름이 되고요. 매출이 하반기는 5천이기 때문에 4천만 원 감소로 지급이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2월에 개업하신 경우 21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를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연간 그리고 하반기를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확인 지급 때 다시 좀 개정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정확하게끔 이런 수식이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대로 공문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왜 신속 지급이 안 되냐? 환급을 받았다고 매출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를 통해서 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도 적자라서 환급, 하반기도 적자라서 환급인데 상반기가 더 적자 났단 말이에요. 그 매출이 증가한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매출 감소의 기준으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계속 매출이 증가하긴 했어. 근데 적자야. 그러면은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사업 잘 되네? 지원금 필요 없어 이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적으로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좀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볼 수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매출 감소만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죠. 다음에 개업 기준이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기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상 개업일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에 오른쪽 위에 개업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년 7월에 사업자를 냈으면
아마 개업일도 20년 7월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감소 기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무조건 상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는 하반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매출하고 상반기 이렇게 비교 안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 비교는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연도별 비교가 혹시 되는 19년도, 20년도 사업자면 연도별로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상반기와 하반기는 현재 기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확대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2021년 하반기는 위드 코로나로서 엄청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 코로나 탈출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쓰려고 하는 시기고 근데 22년 상반기에 오미크론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21년 하반기랑 22년 상반기 비교하면 거의 다 매출이 감소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가장 심했을 때가 현재 기준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지급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금년 6월 상반기 부가세까지라도 하고 오미크론 상황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급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좀 더 계산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그래서 완화된 기준이 만에 하나 그 21년 상반기까지 좀 더 기준 기간이 확대가 된다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 지급 그 기준이 나오는 6월 13일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1년 1월에 개업을 했는데 21년에는 증가를 했고 22년에 감소했는데 같은 개념이시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창업을 이제 갓 시작해서 얼마나 매출이 나오겠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단골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매출이 오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매출 오르고 근데 오미크론으로 꺾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1년 상반기 매출액이 21년 하반기보다 커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급 기준상으로는 지급이 어려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보셔서 기준이 바뀌면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9년도에 창업해서 20년, 21년 계속 매출이 죽었고 방역지원금 1, 2차 받았는데도 신속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보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개업일이 19년 11월 이전이고 21년 매출이 줄었으면 이건 지급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뽑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한 2, 3년, 3년치 막 이렇게 19년부터 지금까지 다 뽑으세요. 1기, 2기 상반기, 하반기 나온 거를 다 뽑아보고 연별로 비교하고 상반기 비교하고 하반기 비교해서 만약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다면 이거는 뭔가 누락이 된 거기 때문에 확인 지급 시 지급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9년도 12월 개업하셨을 경우에는 20년하고 21년을 비교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절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이 없으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매장은 있는데 운영을 못해. 근데 소득 신고가 없다고 지급을 할 수가 있대요. 가게 문을 열 수 있어 세금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인생마스터님이 개업 초반에 매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쭉 영원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영원인 분들에 대한 경우는 아마 확인 지급 기준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못해서 신고 금액이 빵원이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고 현재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못한 경우는 현장 확인 후에 지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문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 확인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지급 관련해서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아직 포기하시지는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확인 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6월 13일부터 가능하는 거죠. 다만 확인 지급 준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그럼 공문 나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부터 못 받았다.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까 미확인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준은 지난번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매출 감소고 부가세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950 헤르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건 집합금지라도 매출 증가는 절대 못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가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현재 나온 공문에서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1일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 2020년 8월 이후입니다. 영업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의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확인 지급 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이런 지자체의 그런 증빙서류, 행정명령이나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좀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나온 뭐 그런 바뀌는 내용들이 아니고 진짜로 공표된 공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켜질 거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도님 영업 제한 중인 음식점 식당 행정명령 이행서를 뽑아서 가면 될까요? 그리고 미용업 집합금지 업종 미용업인데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집합금지는 60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확인 지급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내라라고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중기부나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울분을 토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더 큰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에서 매출 감소 기준으로 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판단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열받으셔도 실은 같이 여기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나셔도 또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지급 때 갈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나온 공문은 이런 내용의 공문인데 13일날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감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9년 7월에 3개월을 준비해서 19년도 매출이 200만 원. 아이고 많이 못하셨군요. 근데 이후 가계가 인지도가 늘면서 20년 3,300, 21년 6,500만 원으로 늘렸고 방역지침 성실하게 수행했고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기준이 없어서 안 됩니다. 억울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좀 완화될 가능성 생각해서 좀 참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 참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혹시 방역지침이신데 집합금지나 인원제한 업종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면은 확인 지급 때 좀 더 높은 확률, 당연히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출 감소의 계산입니다. 7월에 사업자를 냈고 12월에
2를 더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이러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건가요? 12월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이 올랐는데 너무 억울하다. 맞죠? 네, 억울할 수 있어요. 7월에 사업자를 내셨으면 작년 7월이죠. 8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매출과 12월 매출을 서로 비교를 해서 요때 매출이 커서 매출이 감소해야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려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 같은 문제로 매출이 많이 올랐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썩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 택시 하는데 옛날에 쿠팡에서도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택시보다 매출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매출이 잡히는 것 같은데 내용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신고된 매출액을 조정을 하려면 이거는 거의 뭐 세무회계적인 부분이죠. 대개의 경우는 바꾸기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꾸거나 이러고 싶으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쭤볼 거는 쿠팡 사업자 하나, 택시 사업자 하나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가 원래 쿠팡이었는데 그걸 개인 택시로 바꾸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자가 두 개라면 사업자별로 부가세를 뽑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매출 감소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매출이 올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앞서 있던 다양한 Q&A처럼 연매출 비교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매출을 일단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좀 더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매출액 신고한 거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문적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임의로 이렇게 확확 바꾸기는 어려운 영역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20년도보다는 21년도는 건설자재 물가, 그렇죠. 건설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유통 같은 거 하시나 봐요. 건설자재를 좀 사와가지고 실제로 시공사나 이런 데 납품하시는 일 하실 것 같은데요. 건설자재 물가가 오르니까 비싼 거 사서 비싼 게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진하고 상관없이 매출이 올랐다. 그러실 수가 있는 건데, 하반기와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비교는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쉽게도 현재는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 지급 대상이 좀 더 완화가 돼야지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을 필요하겠습니다. 단말기 매출 전표를 뽑아가면 될까요? 20년 6월 개업자인데 6개월 영업한 20년보다 21년이 높겠죠. 이런 경우는 월별 매출로 본다는데 반기 매출로 보면 21년 하반기가 상반기 매출보다 많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상 이게 월별 매출 보는 거는 21년도 6월 이후 업체고요. 20년 6월이시기 때문에 월별 매출이 아니고요. 20년과 21년,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요 세 개의 부가세 신고 매출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금액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게 되는데 6개월 영업한 것보다 21년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20년 2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20년 2기에 부가세 신고 금액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나누기 6을 하시면 그게 이제 20년 영업한 20년도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연매출액은 하반기 부가세에 11을 6을 나눈 거 곱하기 2죠. 곱하기 2를 하신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연매출하고 21년 연매출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보셔라.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20년 상반기 5천만 원과 21년 상반기 아니면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보시고 요 셋 중에 하나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신 경우에는 월별 매출을 따지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상으로 제가 Q&A들 나왔습니다. 마치면서 여태까지 나왔던 Q&A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다수사업체는 접수가 가능하고요. 매출 감소 계산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는 개업일을 꼭 계산을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부가세 자료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 21년 6월 이후만 월별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 이후만 월별입니다. 매출 감소 계산할 때 연매출액은 연간 부가세 신고 금액의 12 나누기 12 개업월 하시면 연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상하반기 매출 비교 시는 보통 개업연도의 2 아니면 요 위의 수식을 하시면 돼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활동을 못해서 옛날에 매출이 있었지만 신고 금액이 0원인 경우 이런 경우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아마 확인 지급 때 대상 때 받을 가능성이 있으실 거다라는 의견 좀 드려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공문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올라도 자금을 준다고 했고 아마 확인 지급 때 집합금지 영업제한 해당되는 업종이나 지자체의 그런 행정명령서 같은 경우를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해당 서류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인 지급 대상과 관련된 요청 서류는 현재 전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 검토를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6월 13일경에 좀 더 세부 공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하신 점들을 아마 이런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공진흥공단 담당 공무원들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수집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건의를 해주시면 이분들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건의들을 하셔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영이고요. 1, 2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손실보장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1, 2차 때는 부가세기 중기부 발표 때 나온 게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부가세 자료를 기준으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부가세 자료를 토대로 매출 감소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확대 검토를 할 때 매출 감소 외적인 다른 기준들이 추가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22년 상반기까지 늘려버리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합리적으로 위드 코로나 때 매출 당연히 많이 올랐고 오미크론 때 매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2년 상반기에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12월 말 기준이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실은 12월 말 기준은 아마 부가세 계산하기 쉬워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참다 버티다가 못해가지고 10월, 11월 이때쯤 폐업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 하반기에 폐업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만약 받지 어렵다면 다른 제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Q&A 상으로서는 현행 기준상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는 게 좀 더 지켜보자. 6월 13일 공문에는 좀 더 확정될 거다라는 말씀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다리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마인드 필요하실 수가 있고 특히 매출 계산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 TV 유튜브에 내어주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어떻게 보면 창업 분야에서 이런 교육 컨설팅에서 한 10몇 년 있었으니까 저희 의견을 한번 좀 반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업의 흐름상 개업 직후에 매출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개업식 돼서 매출 나오는 거 빼고요. 개업 초기에는 단골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기에 마케팅이 되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매출이 적지만 개업 후에는 마케팅 입소문들을 통해서 매출이 오를 수가 있죠. 계절적이나 이런 요인들을 뺀다면. 노력이 증가하니까요. 인지도가 쌓이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상반기 같은 경우 21년 상반기 창업 초에 상반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적죠.
하반기 매출 오르죠. 그러니까 지원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될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손실보전금 계산으로는 단순 부가세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매출 증가하니까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요 앞뒤 맥락상 일체 흐름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급격히 어려워져서 전년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일자가 12월 30일이 되어 있지만 실은 코로나가 19년도부터 왔었고 어려운 기간들이 많으니까 참다 못해서 폐업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좀 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무원분들도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지급 기준 일자가 변경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혹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자금 같은 경우 아니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라도 이런 경우들을 좀 더 후속 지원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업종, 유통업종 쪽에 얘기하셨지만 특히 유통 쪽은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아니면 상품 가격이 비싸게 사서 팔다 보니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은 똑같은데 그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 올릴 수밖에 없고 매출이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감소만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위드 코로나 정책, 정부 정책이었잖아요. 위드 코로나 정부 정책 때문에 매출 상승이 많았고 상반기는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정부 정책 때문에 집합금지 영업 제한 얼마나 맞았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증가하고. 근데 왜 매출 제한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합니까? 반영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22년 상반기를 추가로 하면 되죠. 그리고 뭐 하반기와 상반기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할 수도 있죠. 왜 상반기, 하반기만 비교하게 하냐. 그런 내용도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상반기, 하반기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우리 해수욕장 이런 걸로 본다면 아마 여름과 여름을 비교해야지 서로 간의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라는 시계열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와 오미크론 이런 식이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행업이나 특수매장 같은 게 있었죠. 아까도 뭐 매장 학교 내에서 매장에서 영업 못하게 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려. 저도 이해됩니다. 관공서 같은 데 나가다 보니까 어떤 데 아예 영업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는 거 막으려고 아예 영업 못하게 빌딩이나 이런 데 막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금 이게 빵원이야.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 제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 기준이 그냥 단순 산술적인 매출액 기준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업종 코드로 해가지고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비 지원기업 매출액을 비교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깔끔하게 논란을 지우고 정부의 신뢰도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약대로 공약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100% 지급하는 거죠. 이게 제일 가장 깔끔하죠. 가장 깔끔하게 공약대로 이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 잘한다고 하고 저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신뢰를 하겠죠. 저도 이번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기업 친화적으로 잘했으면 바라고 정말 이런 공약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공약이 잘 지켜져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한 110개가 넘는 댓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이런 정해진 한정된 공문들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다 보니 저희도 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비공개 정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말 이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 어떤 회사를 하셔도 1인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돼야 가게가 잘 되고 또 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인데 꼭 복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 깊게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